부모 인생은 부모 인생이니 각자 알아서 잘 살라고 하셨어요. 정말 차가운 도시 여자 같은 느낌의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는 연애할 때부터 내가 우리 아들 등록금까지 다 내줬으니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어. 결혼은 너희 두 사람의 인생이니 너희 두 사람이 알아서 하렴. 대신 내가 늙어도 너희에게 손벌리는 일은 없을 거다 하시는 분이셨죠. 사실 저는 이런 마인드의 시어머니라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저에게는 친정언니가 있는데요. 형부가 대기업 다니는데 언니의 시어머니께서는 명절이나 성과금 나오는 달이면 이것 사달라 저것 사달라 하면서 매번 돈을 요구하시고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늘 용돈을 달라 하시는 분이셨어요. 친정언니는 늘 저를 만나면 신랑이랑 사이가 좋은데 시댁만 갔다 오면 싸운다고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형부 앞에서 불쌍한 척, 돈 없는 척해서 형부가 매번 옷에 가방에 사들여서 부부싸움하는 모습을 저도 종종 봤어요. 그러다 보니 저렇게 아들에게 기대고 바라기만 하는 시어머니가 있으면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친정언니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바라시고 너희들 인생 너희가 잘 살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쿨함이 마음에 들었고 언니도 엄마도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죠. 오히려 언니는 아무것도 안 줘도 되니까 바라시지 않는 시어머니가 최고라며 저에게 부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자식이 결혼했으면 독립을 시켜야 한다며 시어머니는 아들들이랑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살자고 하셨어요. 저는 이런 시어머니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최고의 시어머니 상이다 생각이 들었고 나도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우리 시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되어야지 생각을 했었죠. 자식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시어머니라면 저랑은 잘 맞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쿨하게 자식과 분리가 되신 분이라 적어도 시어머니 때문에 저희 부부가 싸울 일은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때도 집도 반반, 예단 예물처럼 허례의식 과정은 먼저 생략하자고 하셨어요. 요즘 서울 집값도 비싼데 저희는 허례의식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안 했으면 합니다. 한복도 대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번듯한 직장이 있으니 집을 구하는 것도 둘이서 알아서 하게 저희는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네 사돈어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결혼하는데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위도 그렇고 저희 딸도 둘째니까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바지 음식 때부터 언니 때 너무 고생을 하시고 허례의식으로 든 돈이 많아서 오히려 이렇게 먼저 모든 과정을 생략해 주시는 시어머니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희 미국에 가 있는 장남 결혼할 때도 이렇게 했어요. 저는 쓸데없이 돈 들어가는 게 제일 싫었어요. 결혼식 한순간에 몇 백씩 쓰고 이바지 음식 먹지도 않는데 괜히 고생하시고 패백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안 그래도 첫째 아드님이 미국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들이 먼 곳에 있어서 보고 싶으시겠어요? 아닙니다. 미국에서 잘 살아주니 고맙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만나니 더 반갑고요. 아들 인생인데 미국이 더 아들에게 잘 맞는다고 하니 잘 된 일이죠. 시어머니는 장남 또한 1년에 한 번씩 만나지만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부부에게도 집착하지 않겠구나 생각했어요. 사실 저랑 신랑은 둘 다 32살로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시어머니 아들에 대한 집착도 없고 시집살이도 시키지 않을 뿐으로 보여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저희가 결혼해서 자리 잡길 바라셨고요. 결혼하고 6개월간은 잘 지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부에게 간섭하지 않으셨고 적당한 거리를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주말에 한 번씩 시댁에 와서 저녁을 먹자, 계절이 바뀌면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여보 2달에 한 번은 찾아뵈야 되는 거 아니야?
주말에 시댁에 가서 식사 사드리고 올까? 할 정도였어요. 저에게 일절 전화도 하지 않으셨고 이때까지는 정말 시어머니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신랑이랑 시댁 문제로 싸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3년 만에 암이 재발하셨어요. 아들, 이번에 암 검진 날이라 병원에 가니 아버지가 암이 전이됐다고 하더구나. 아무래도 간이라 서울 쪽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네가 병원 예약 좀 해주겠니? 네, 엄마 물론이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오세요. 아버지 이번에도 잘 이겨내실 거예요. 제가 병원 예약해 놓을게요. 시댁은 경기도 외곽이었고 시아버지 수술 때문에 서울병원으로 오셨어요. 간암 3기라 아무래도 서울병원이 의술이 뛰어나서 이곳으로 오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아프시면 처음에는 건강이 걱정됐지만 그 다음에는 수술비가 걱정이 되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시부모님은 돈이 없는 분들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때 돈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랑도 시어머님이 저희 결혼할 때 보태주시진 않았지만 시부모님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은 다 모으셨다고 했거든요. 내가 너희 집 사는데 큰 돈은 못 보태준다. 하지만 내가 아파도 너희에게 일절 손 벌리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 너희는 지금부터 너의 인생을 살면 돼. 하신 분이 저희 시부모님이세요. 저는 그 말을 믿었고요. 두 분이서 지금 살고 계시는 집도 대기업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였고 49평짜리라 8억 정도 하는 집이었고요. 시아버지가 현금도 조금은 가지고 계신 상황이라 우리에게 병원비를 보태달라고 할 상황이 아니었고 저희도 어느 정도 드릴 생각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많이 바라실 줄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고 난 뒤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지난번 암 수술했을 때 보험금 다 받아서 이번에는 받을 것도 없고 항암도 길어지고 병원 근처에서 나도 자고 하니 돈이 너무 없어. 자식인 너희가 적어도 3천은 해줘야 되지 않겠니? 병원비도 1,000만 원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네? 3천만 원이요? 요즘 나라에서 암은 지원해줘서 10%만 내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병원비가 많이 나왔나요? 근데 어머니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나도 병원에 매여 있고 하니 1인실 사용해야 되고 병원비도 그렇고 당장 왔다 갔다 하면서 현금이 필요한데 그리고 자식이라면 하나 있는 아버지가 이렇게 아픈데 그 정도는 줄 수 있잖니. 그래도 어머니 갑자기 300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씩이나 말씀하시면 불가능해요.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아들인 신랑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아들, 아빠가 너한테 어떤 아빠였어? 너 어릴 때부터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얼마나 너를 사랑해주고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하면서 펑펑 우시는 겁니다. 엄마, 이 사람이랑 이야기해보고 형이랑도 이야기해볼게요. 우선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다시 이야기해요. 신랑은 우선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에게 이야기해서 최대한 맞춰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의 교사 부부라고 하면 정말 돈을 많이 번다고 착각하시지만 연금으로 빠지고 나면 둘이 합쳐서 6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연차가 많은 교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월급이 높은 편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받으시는 3천만 원이면 솔직히 저희 연봉의 반보다 많은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신랑에게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보, 절대 3천만 원은 안 돼. 어머니한테 당신이 말씀드려. 솔직히 우리 연봉의 반인데 그 큰 돈을 어떻게 드려? 어머니 솔직히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한테 손 안 벌리신다며? 아버지가 아프셔서 그러지. 형이랑 상의해 볼게. 당신도
너무 엄마한테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줘. 퇴원하기 전 병원에 알아봤더니 병원비는 800만 원 남짓이었어요. 그리고 1인실을 꼭 고집하셨던 건 시어머니셨고요. 시아버지는 늘 저희가 갈 때마다 아니 무슨 하루에 30만 원씩 하는 1인실을 사용해. 6인실은 너희 엄마도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 3인실 빈자리 나오면 3인실로 가자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저희를 쳐다보면서 아픈 사람이 좋은 데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랑 화장실 같이 쓰면 병 옮으면 어떡하려고. 우리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몸만 생각해요 하시며 1인실을 끝까지 고집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들은 뒤 형한테 전화해서 병원비를 어떻게 나눌 건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미국에 있는 형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신랑을 보면서 제가 형님께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시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오늘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3천만 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형한테 말해볼게 라고 말만 하고 아주버님한테 말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동서, 뭐라고? 3천만 원? 아휴, 지금 미국이 얼마나 물가가 비싼데 그 돈이 어딨어. 우리는 그렇게 못 드려. 병원비 실제 나오면 그거 반반씩 부담해. 한국은 의료비 지원되잖아. 난 절대 500만 원 이상 못 드리니까 도련님한테 동서가 잘 이야기해줘. 우리 500이 최선이야. 그것도 한국에 들어오라고 하면 그 돈도 못 드려. 비행기 값이 얼만데 하시는 겁니다. 저는 신랑에게 형님이랑 통화한 것을 이야기했고 신랑은 한숨만 쉬더라고요. 안 그래도 형이랑 통화했는데 500만 원도 못 줄 수 있다고 하더라. 아이 키우면서 들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엄마한테 자신들은 돈을 더 많이 못 드린다고 말씀드릴 거래. 그럼 우리도 형님이랑 비슷하게 드리면 안 돼? 우리가 아이는 없지만 우리도 대출이자의 넉넉한 형편이 아니잖아. 처음에 신랑은 시어머니께서 돈을 달라고 하자 대출을 받아서 드릴까 생각했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반대한다는 걸 알고는 그때부터 달라지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아들들 좋은 거 입히고 공부시키고 했는데 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이렇게 수술하고 아픈데 돈도 안 보태준다고 하고 내가 잘못 키웠나 보다. 늙으면 죽어야지. 괜히 자식들에게 민폐만 끼치네 하면서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신랑만 만나면 눈물을 보이면서 불쌍한 척 하셨어요. 점점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간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들에게 집착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시아버지가 아프시고 입원하시고 나서 아들에게 집착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들, 오늘도 병원에 올 거지? 엄마가 너무 무서워. 병원에 혼자 있다가 아버지 잘못될까봐 너무 두려워. 네, 어머니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다 엄마 건강까지 해칠까봐 걱정이에요. 보통의 시어머니들은 아들이 퇴근하고 나면 힘들 텐데 집에서 쉬어라 하지 않나요? 저희 시어머니는 신랑을 매일 찾으셨어요. 그래서 신랑은 시아버지가 입원하신 기간 내내 병실에 있었습니다. 신랑도 시아버지가 재발이기 때문에 돌아가실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은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더 깊었고 사실 시아버지가 정말 신랑을 어릴 때부터 예뻐했고 저랑 연애할 때도 저에게 용돈도 주시고 예쁜 사랑하라고 늘 좋은 말씀 해주신 분이세요. 저도 시아버지를 가족으로서 아끼는 마음이 컸고요.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돈을 더 말도 없이 달라고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시댁에 대한 미운 마음만 생기더라고요. 정말로 돈이 없어서 살기가 힘든 분이라면
자식 된 도리로 보태드리는 게 맞는데 두 분은 저희보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 돈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자식들에게 달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형님네는 죽어도 500만 원 이상은 못 드린다고 저희에게 500만 원을 보내준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비행기 값 할 돈이 없으니 병간호는 저희에게 떠넘기더라고요. 동서, 500만 원이 우리가 가진 현금의 전부야. 우리는 아이도 있어서 더 이상 대출도 힘들어. 그리고 이 돈 우리 비행기 값이라 생각해. 동서가 힘들겠지만 병실 자주 가보고 우린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고 돈 들이고 나면 갈 돈도 없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형님 부부랑 통화하셨는지 형님 부부에게는 돈 달라고 안 하시면서 저희 부부에게는 병원비를 보태라고 하시고 계속 3천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눈치에 저는 신랑에게 여보,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 1,000만 원까지야. 우리가 지금 모은 현금 다 드릴 수 있는 게 그 정도야. 지금도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 더 담보대출 받아서 드리는 건 말이 안 돼. 나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드리고 싶은데 여보, 그건 안 되겠지?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 신랑도 처음에는 저에게 서운한 내색을 했지만 저희가 집 살 때 두 사람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을 다 받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부모님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우셔서 병원비 못 내시는 거면 이해해. 그럼 우리가 대출 받아서 병원비 내드리는 게 맞아. 그리고 1,000만 원이면 병원비 충분히 내실 수 있는 금액이야. 그리고 미국에 있는 형님 부부한테도 500만 원 더 보태서 1,000만 원 드리라고 해. 그럼 2천만 원이면 충분히 병원비 내시고도 남아. 저는 신랑에게 이야기했고 신랑은 알았다고 했어요. 정말 웃기게 시어머니는 미국에 있는 큰아들에게는 돈 금액을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만날 때마다 3천만 원 줄 거지? 태어나기 전에 줬으면 좋겠어. 하시던 시어머니셨는데 말이죠. 오히려 왜 미국에 있는 큰며느리에게 돈 이야기 했냐고 저희에게 막 화를 내셨어요. 애 키우면서 타지 생활하는 큰아들이 힘든데 왜 더 힘들게 하냐고 말이죠. 큰아들에게는 돈 달라고 말 못하는 시어머니도 웃기고 호구처럼 대출 받아서 자기 연봉의 반보다 많은 돈을 주는 신랑도 어이가 없었고 본인의 아버지인 시아버지가 암으로 수술하고 입원했는데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큰형님 부부도 돈도 저희가 드린 돈의 반을 낸다는 큰형님네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형님네도 500만 원 보내드린다는데 우리한테는 왜 3천만 원 달라고 하시는 거야? 우리가 병간호도 다 하고 당신은 매일같이 병원 가서 고생하는데 솔직히 너무하신 거 아니야? 신랑은 큰형님이 500만 원 보태드린다고 하자 더 이상 저에게 3천만 원 드리자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신랑은 이 모든 것을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했고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저에게 말끝마다 며느리 눈치 안 보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지. 며느리 눈치 보여서 아프면 안 되겠네. 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재발로 수술하셨지만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2번의 항암 치료를 하시다 보니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결국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신랑에게 집착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암 걸렸을 때부터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아들에게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부르고 하진 않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말씀도 없이 경기도에 집을 팔고 우리 동네 근처 원룸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이사 오시기 일주일 전 주말에 찾아뵀을 때도 전혀 언급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의 이사 소식을 전혀 몰랐습니다. 신랑이 왜 말씀을 안 했냐고 하자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들 근처에 살아야 된다고 한다더라. 그리고 이번에 아버지 아프면서 생각한 건데 큰 대학병원 근처에 살아야 아프면 병원이라도 가지. 그래서 집 팔고 이사 왔어. 아버지랑 산 집에 혼자 살기도 싫고 내가 이사한다고 말하면 며느리가 싫다고 할까봐. 그런데 엄마 너무 외로워 하시면서 신랑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그러자 신랑은 엄마, 그래도 원룸은 엄마가 대학생도 아니고 너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 집 팔고 적어도 20평대 아파트로 이사 오세요. 원룸은 엄마가 살기 너무 불편하세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내가 돈을 쥐고 있어야지. 엄마도 이제 60대 후반인데 언제 아플지 몰라. 며느리가 병원비 주는 것도 얼마나 눈치를 주는데 엄마가 현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너희한테 민폐 끼치지 않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드린 1,00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어머니한테 1,000만 원이 적으세요? 라고 대들지도 못했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 또한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저 들으라는 식으로 너희가 이 집 사면서 3억 대출했지? 엄마가 4억 정도 주면 나랑 같이 30평대 아파트로 이사가서 같이 살래? 너희도 이 집 팔고 말이야. 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어머님, 이사하시는데 돈도 많이 들고 아직 전세 기간도 남았고요.